자, 투데이 핫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국민적 공분을 산 정인이 사건을 비롯해서 최근 전국적으로 안타까운 아동학대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이 아동학대는 우리나라에서 쉽게 해결되거나 근절하지 못하는 대형 사회 문제 중 하나로 꼽히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슈들에 비해 사회적 인식이 현저히 낮은 편에 속하는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 경기 북부 아동보호 전문기관 이승지 관장 연결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승지 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우선 우리 이승지 관장님께서 근무하고 계신 경기 북부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어떤 곳인지 기관 소개를 좀 먼저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 경기 북부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경기도 북부의 5개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거점 기관으로 아동복지법 제45조에 근거해서 2002년에 경기도로부터 위탁 지정받아서 설치된 기관이고요.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학대 피해 아동의 보호 및 조사, 그리고 또 상담뿐만 아니라 학대 행위자, 그리고 학대 피해 아동의 가족들에게까지 학대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한 전문적인 상담과 또 가정의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한 상담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또 학대 피해로 인한 심리 정서적 지원, 재학대 예방을 위한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는 곳입니다. 네. 자, 일단 우선 아동으로 명시되어 있는 나이대는 몇 살까지를 아동으로 보는 건지 이게 일단 또 궁금하고요. 예, 그리고 학대라고 하면은 폭력 또는 폭행이 먼저 떠오르거든요. 예. 이 학대로 들어가는 행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종류와 정의에 대해서도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아동은 아동복지법상에서 18세 미만으로 정의를 하고 있고요. 만으로 18세 생일이 도래하지 않은 사람을 아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학대는 크게 4가지 종류로 구분을 하고요. 종류별로는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이나 신체 손상을 일으키는 행위나 가혹행위의 신체 학대, 그리고 폭언이나 위협, 원망적인 언어 폭력뿐만이 아니라 가정 폭력이나 부부 싸움에 노출시키는 행위, 또는 아이를 훈육한다면서 방 안에 가두거나 내쫓는 행위 등의 정서 학대, 또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 양육, 치료, 교육 등을 소홀히 하는 방임과 아동을 버리거나 생명 또는 신체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유기, 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을 포함한 성학대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아동학대가 이제는 언제 어디에서든 너무도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 돼버린 것 같은데요. 예. 그렇다 보니까 갈수록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네. 이 아동학대가 그동안 어떻게 변화를 해왔고 변화됐고 또 이전과 달리 얼마나 더 증가를 한 거죠? 예. 아동학대는 비유하자면 수면 아래에 있는 빈산처럼 드러나지 않거나 이게 학대인 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 말에 보호자들에 의한 잔혹한 학대에 대처할 수 있는 근거가 좀 부족했기 때문에 2000년도에 와서 아동복지법이 전부 개정이 되었고요. 그럼에도 학대는 계속 발생이 되어 왔고, 그러는 중에 2013년과 14년에 보호자의 체벌에 의해서 아동이 사망한 사건들을 계기로 해서 아동학대 특례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2015년 초부터 발생한 아동학대와 관련한 여러 중대 사건들을 통해서 후속 대책들을 발표하다가 근본 정부에서 포용국가 정책을 폈고요. 아동학대 조사를 공공이 가져가는 형태로 변화하는 중인데, 지난 20년간 아동학대 예방과 근절을 위해서 묵묵히 애써온 민간단체들의 노력과 의견을 조금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더 많은 예산과 지원이 필요한 실정인데, 눈앞에 보이는 부분으로만 좀 그럴싸한 대책을 내놓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아동학대가 이전에는 신체학대나 방임과 같은 물리적 환경에 의한 학대가 많이 발생됐다고 한다면 갈수록 가족 간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양육 상황,
스트레스 상황이나 뭐 양육 상황의 스트레스 증가로 그 정서학대나 신체 학대, 그 말씀드렸던 학대 유형들이 중복해서 발생되는 중복학대가 증가하는 형태로 늘어나고 있고, 또 신체 학대도 아동이 사망에 이르는 치명적인 학대 사고가 줄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2004년부터 2020년도까지의 그 아동학대 관련한 신고 접수 추이를 보면 전국의 신고 접수가 6,998건에서 42,251건으로 약 한 6배 정도 증가한 상황이고요. 저희 기관만 놓고 보더라도 작년 동월 대비해서 약 한 15% 가까이 증가한 신고 접수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비유로 말씀드린 것처럼 학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 사회적 인식과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학대를 발견하는 비율도 계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조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 아동을 학대하는 가해자들이 이제 주로 어른들인 것 같은데 예, 예. 무슨 이유로 아이들을 학대를 하는 건지 가해자들에게 이렇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주된 뭐 학대 이유 같은 게 있습니까? 예, 학대는 성인이 이제 아동에게 가하는 행위일 때 성립되는 것이고요. 아동학대 가해자들의 80% 이상이 그 아동을 보호하는 부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이유는 그 아동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기 위한 훈육이었다라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승주 관장님께서 경기 북부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근무를 하시면서 예. 기관에 접수된 다양한 그런 그 아동학대 사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예. 그 중에 잊혀지지 않는 사건이 있었다면 어떤 것이 있었는지 좀 사례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예. 제가 근무하면서 잊혀지지 않는 아이들과 사건이 참 많이 있는데요. 물론 우리와 만나서 다시 건강한 가족의 모습으로 잘 지내는 아이들도 있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만나는 아이들도 있고 해서 모두가 다 잊혀지지 않는 아이들이고 사건들인데, 그 중에서 가장 잊혀지지 않는 사건은 관리되던 아동이 학대로 사망한 사건을 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새벽에 잠자던 아동이 이불에 쉬를 했다는 이유로 훈육을 하다가 사망을 한 사례인데, 그 학대로 신고가 돼서 사례 관리를 하는 중에도 보호자가 저희 상담원들의 상담을 거부를 하면 이것도 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학대 위험 요인이 있음을 알기에 더 면밀하게 관리를 하는데도 한계가 있는 실정이라, 이렇게 관리하던 아동이 사망에 이르게 되면 저희가 아동을 더 잘 지키지 못했다는 좀 죄책감에 아직도 가슴이 아픈 사례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아니 아기들이 자다가 쉬를 할 수도 있지, 자다가 쉬했다고 때려서 죽입니까? 네? 예. 네, 그런 일들이 좀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아동 학대를 우리 사회가 좀 더 좀 뭐라고 할까요? 좀 법제화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냥 권고사항으로 그냥 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게 아니라 좀 뭔가 좀 이렇게 못을 박아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어른들을. 네, 맞습니다. 저도 어른이지만 고개가 숙여집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 관장님 또 다음 시간에 또 말씀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경기 북부 아동보호 전문기관 이승지 관장과 함께 했습니다.